자,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정신과 질환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수면장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신계약 보상 처리 안 되는 거 뭐 있죠? 신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의원 외래 보상이 안 되고요. 치과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 어, 정신과라고 하죠? 정신과 보상이 안 되는데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뭐 수면 관련해서 G코드 그러니까 이 신계약에서 정신과가 안 되는 건 F코드거든요. F코드. F코드가 정신과 코드인데 이 수면 관련해서 G코드인데도 정신과를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G코드면은 요거 G코드 확인되는 서류 받아서 주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19년도 1월 장기 상품입니다 하면서 이제 19년도 1월 이후 발생한 F질환은 급여 의료비 보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신계약에서 급여 부분 보상 처리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고객님이래, 여러분. 16년도 1월 이후 거.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라고 부르는데 이걸만 두고 보자면은 이것도 내가 책상에 있는 거 한번 적어줄게. 여기 막 뭐라고 나와 있냐면 56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생긴 통원의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고의로 뭐 하신 경우 뭐 근데 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 F04에서 F99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F51은 F04에서 F99 사이에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급여 보상이 된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것 같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음, 정신건강의학과고 16년 1월 이후 계약이다. 그러면은 급여 보상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공사에서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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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보상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F51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진단명이냐면 수면장애 진단이에요. 이거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면장애 진단. 진짜 정신건강 쪽 그게 아니고 수면장애 진단이면은 줄 수 있어요. 수면장애 코드면은 가능합니다. 신계약에서도 수면장애 코드가 G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F코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신계약에서는 G코드로 나오면 가능하고요. 신신계약 16년도 1월 이후 계약에서는 그 수면 관련해가지고 뭐 수면 장애 진단이면은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적어드릴까요? 또 오면서 오이 90에서 98.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적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책상에 놓고 보고요. 요거랑 같이 보는 것도 하나 적어드리자면, 음, 이거는 잘 지울게요. 이거는 모든 것도. 사마귀. 사마귀 진단이죠. 사마귀는 신계약은 가능해요. 보상이 가능하고, 신신계약이죠. 실손. 면책입니다. 보상이 불가능. 신계약에 10만 원도 5천 원 공제, 30만 원도 만 원 공제 있는 거. 간혹 20만 원인데 만 원 공제도 있긴 한데 어쨌든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을 신계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사막이 됐고요. 실손 계약에 사막이 보상 처리 불가해요. 급여 적용 받았어. 의료보험 적용 받았어도 사막이는 불가능합니다. 티누는 또 돼요. 그래가지고 잘 봐요. 사막이. 사막이로 하면 신신계약이다. 그러면은 면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네. 신계약 F코드 면책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자체가 면책이기 때문에 약관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 실손계약 16년 이후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하면서 정신미 행동장애 면책이다. 다만 뭐로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 16년도 이후 약관. 그 이전 약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그냥 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정신건강과가 안 된다. 우리 이거 뭐도 똑같냐면 신계약 치과 면책이잖아요. 신신계약은 급여 되죠. 정신과와 똑같아요. 신계약 면책, 신신은 급여 보상하는.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보자면 신계약, 치과, 정신과, 면책, 신신, 치과, 정신과, 급여, 보상, 가능. 인데 이제 여기 급여, 여기 포함이 되는지는 봐야겠죠, 정신과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계속 할 거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급여 보상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포함이 돼야 된다. 대부분 여기 포함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 특이한 경우 아니면 같이 묶어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자, 이거 이제 간과하지 맙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간과를 많이 하냐면 어떤 고객이 그냥 병원 약국 영수증을 접수했어. 근데 이거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뭐 최소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0만 원이 잡혀. 근데 이 코드가 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전산에서는. 해당 사항 있는지 없는지는 필수 서류를 받아야 돼요. 필수 서류 검사 결과지 제출하도록 해서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정리해 드릴게요.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 이거는 잠깐만. 할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4만 원 수납했어. 이 당뇨 약제를. 근데 거기 처방전에 뭐 만성 당뇨 합병증 여기 코드 2로 시작하는 코드 있죠. 이 코드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4만 원 수납한 거 8천 원 공제하고 3만 2천 원 줘야 되는데 뭐 103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약제만 청구한 거다, 그쵸? 딱 보면 알죠. 약제만 청구한 거면. 그러면 이 100만 원 잡히는 거 체크 풀고 같이 주면 안 되겠죠? 3만 2천 원만 주면 돼요. 고액이 잡히더라도. 코드 때문에 잡힌 거기 때문에 그 코드를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진단서만 들어왔어. 그러면은 진단서가 들어왔고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금액 좀 고액이 잡혀.
그러면은 고객한테 전화해서 이거 만성당뇨 합병증 진단비 청구하신 거냐 물어보고 검사 결과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지 보완받아서 의료심사 진행을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54페이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당뇨병성 망막증은 뭐 미세 동맥류가 있어야 되고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여야 되고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변 검사상에 단백이 500mg 이상 검출된 경우 이거 다 우리가 외워야 되나? 아니요. 안 외워도 돼요. 의료심사 해줄 거예요. 근데 의료심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쵸? 검사 결과지 있어야지 의료심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뇨 이거 합병증 진단비 청구한 게 아니라 그냥 약제 접수한 건데도 그 코드 때문에 금액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고액 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료비만 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단서를 접수를 했다. 진단서랑 약제 같이 했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 그 요거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도 같이 청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접수해 주신 거냐.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넣어주시면은 그걸로 의료심사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특약 2가 아닌 것들. 자, 보통 비급여 주사제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주사제가 만약에 여기 있죠, 여러분. 급여, 비급여 이렇게 돼 있고 주사료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10만 원이 되어 있어. 그러면 보통 10만 원 특약으로 계정실손이네? 비급여 특약 가입되어 있네. 그러면 10만 원 입력을 하고 줘야 되지만 여기 10만 원 입력이 되어 있음에도 특약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페라미플루 독감 주사거든요. 이거는 특약이 아니에요.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특약에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특약이.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특약 엑셀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사를 비급여 약제 들어가서 페라미플루 한번 쳐볼까요? 페라미 여기 있죠. 여기 왜 그거 돼 있지? 이거 바뀌기 전인가 보다. 이거 급여로 지금 바뀌었거든, 기본형으로. 지금 받은 제가 보내드릴 특약에는 기본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특약으로 입력 안 하고 기본형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이 컴퓨터에 있는 거는 바뀌기 이전 엑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거 근데 메모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산할 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페이지. 이제 실비에서 대표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영양제 이런 거다. 그쵸? 여기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해요. 독감 3만 원, 5만 원, 뭐 폐렴, 대상포진, 자궁암 예방접종, 뭐 가다실 이런 거. 특히 남자분들도 많이 맞으시거든요. 실비 안 돼요. 안 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꼭 비급여 조정 심사 제외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꼭 실적으로 삭감을 넣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위험한 비밀 7M79.0 목 어깨 통증 치료 후 청구한 분입니다. 진단명 서류가 없다 보니 입력 부서에서 기타 연조직 장애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수증 접수를 하잖아요.
근데 뭐 코드 없이 그냥 고객이 뭐 허리 통증 이렇게 접수를 했어. 근데 뭐 진단명 확인된 서류가 없어. 그러면 전산에서 임의로 그냥 아무 진단명이나 입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제 뭐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나 이 M79.0 진단 받은 적 없는데 우리 쪽 전산에서 그냥 임의로 입력하는 바람에 M79 이 진단 때문에 타사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거 진단 이력 있다고 안 해준대요. 삭제해주세요 해서 삭제를 한 건이래요. 근데 뭐 이게 소통이 잘못돼가지고 삭제를 못해서 뭐 금감 위반을 받은 사례라고 하는데 어쨌든 진단명 서류 없이 지급하는 인심은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진단명 서류 없을 때는 임의로 M79 자체를 사용하지 마시고 혹시 입력부서에서 입력되어 오더라도 다른 비슷한 진단 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단 코드 모르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사마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상 가능할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러면 뭘 제일 많이 쓰냐면 R69. R69는 이거거든요. 이상 및 상태 불명상. R69. 잘 모르면 이 R69 진단을 그냥 입력을 합니다. 괜히 뭐 M코드 이런 거 잘못 입력했다가 다른 보험사 가입 안 된다고 삭제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R69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제일 많이 입력돼서 올 겁니다. 그래서 M79 진단이 뭔지 한번 볼까요? 뒤에 나와 있네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연도직 장애. 잠깐만요. 아, 63페이지. 여기 좀 중요해요. 아까 상해 수술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질병입니다. 질병 수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이상 수술하실 경우에 각각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질병 수술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무릎 수술하시는데 무릎 연골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무릎 수술하시면서 허벅지에 뭐 다른 뭐 힘줄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같이 하신다. 허벅지 수술 따로 무릎 수술 따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술명 나와 있죠. 자, 이수지 결절종으로 갱그리온 적출술을 하고 그리고 3, 4수지 방아쇠 수지로 용수지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갱그리온 적출술 한 거 하나, 한 번. 용수지 수술 한 거 한 번. 이렇게 해서 각각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료심사에서 해줘요. 우리 수술 자, 의료심사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의료심사 올리면 어떤 수술을 했는지 의료심사가 알려줘요. 뭐 이 수술도 했고 이 수술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의료심사 올리는 화면이고요. 행 추가를 해서 뭐 의료자문, 인보험, 우린 인보험이다 그쵸? 배상책이 할 일 절대 없어요. 밑에 거 할 일 없고 인보험으로 보고 수술 여부, 뭐 예를 들어서 23년 뭐 7월 3일 수술비, 질병, 수술비 해당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뭐 어떤 수술명이고 이거 수술했고 어떤 수술명을 이거 수술했고 이거 알려주거든요. 의료심사자가. 그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수술로 확인이 되면은 나는 갱그리온 적출술 수술비를 주고 또 세잡을 따겠죠. 세사고로 접수를 해서 용수지 수술비 그러니까 내가 갱그리온 적출술 주고 은수 씨가 내가 세사고를 접수를 해서 은수 씨 담당이 됐어. 은수 씨는 용수지 수술비를 주고 이렇게 각각 주는 거죠. 같은 날 했더라고. 각각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각각 줄 수 있습니다. 64페이지 해외여행자 보험. 자, 이것도 우리가 안 한 지 몇 개 안 됐어요. 원래 이것도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 뭐 아랍어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아랍어,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해외 관련 영수증이 들어오면 이관이거든요. 이관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관 보내주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 이관을 하면 되고 이관 기준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니 여러분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게 은근 그래도 배우긴 배웠다 싶어서 어디서 들었더라 하면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다 불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렇게 메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은 유비무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일반암 진단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걸 일반암으로 보냐, 중증, 뭐, 그냥 갑상선암으로 보냐. 이게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의료심사 올리면 다 해주긴 해요. 의료심사 올리면 다 해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급 시용, 중증암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암 진단비 담보는 실제 지급 담보가 아니라 중증암 진단비 보험기간 만료일 설정을 위한 배서용 담보로 일반암 진단 시 해당 담보가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거 주지 말라는 뜻인데 아마 지금은 이거 개선돼가지고 PC상에 틀 거예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70페이지. 이거 혹시 배웠는가? 상급병 응급관리료 면책 배웠어요? 어. 16년 이후 약관에서 통원의료비, 상급 종합병원 3개 동시 만족이며 응급관리료가 전액분인 부담급이나 비급여 의료비는 면책입니다. 소액인이 입력부서에서부터 입력해오는 걸 그대로 결의 상신하고 있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여기 적혀 있어요. 천하를 못 믿을 사람은 입력직. 진짜 서류 다른 사람 서류가 들어도 입력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못 보잖아. 그쵸?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입력해주고 입력증 그 무조건 그냥 보고 입력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력직을 믿지 말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입력직은 몰라요. 약관도 모르고 지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숫자만 보고 입력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합시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은 유병자형 질병 입통원 수술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험 가입하기 전에 뭐 대장 검진하다가 대장에 용종이 좀 있어가지고 제거를 했어. 그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좀 높은 대신에 유병자형이라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은 거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유병자형 질병이통 수술비의 경우에는 1년 미만 50%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산이 알아서 잘 똑똑하게 잡아줘요. 50%로. 뭐 100만 원 가입되어 있으면은 1년 미만의 수술비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50만 원 이렇게 똑똑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50%만 잡힌다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 안 되겠죠? 50% 잡히면 50%잘 잡혔네 라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공여자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72페이지에 있는데 공여자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 일단 본인 부담 상한제 여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할 건데 공여자는 그거예요. 간 같은 거 이식해주고 준 사람. 간을 준 사람, 공여자. 본인 부담 상한제는 나중에 따로 또 볼 거라서 넘어갈 거고요. 한번 했고. 7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년 이후 계약 비례 시 요주의. 이거 비례 배웠죠, 여러분? 실계가 2개 이상인데 둘 중 하나가 자,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보험사가 16년 2월 가입. 있는 음, 이걸 수납한 비용이 뭐 10만 원. 자, 다음에 정무 2.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비례 문제거든요. 어떻게 비례를 할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둘 중에 하나라도 16년도 1월 이후잖아요. 그러면은 수납한 비용이 아니고 공제금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종합병원 2만 원 공제. 얘는 뭐 90%다. 라고 했을 때 8만 원하고 9만 원 중에 뭐가 크죠? 9만 원이 크죠. 그러면 8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큰 금액 9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만 원 기준으로 비례해요. 그러니까 비례할 때 총 체기맥이 9만 원인 거지. 얘는 9만 원, 9만 원으로 기준합니다. 이거는 둘 중 하나라도 16년도 이후면은 공제한 후 금액 기준으로 비례를 하는데 얘는 둘 다 16년도 이후 없다. 그쵸? 그러면 수납한 비용 기준. 그리고 얘도 둘 중 하나라도 16년 이후인데 얘는 둘 다 16년 이후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45만 원 그대로 45만 원 기준 독립체계액을 두는 게 아니고 공제금 해가지고 더 큰 금액 기준으로 해줘야겠다. 그쵸? 이렇게 됩니다. 비례는 제가 문제도 내고 계속 할 거라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상한제도 넘어가 볼게요. 해도 되나? 본인 부담 상한제? 네, 응. 신분도 이후가 A, B 둘 다 해당할 경우만 둘 중에 하나라도 16년 이유가 있다. 그러면 수납액 기준이 아니고 공제한 금액 기준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얘는 둘 다 16년 이유죠? 그럼 공제한 금액 45만 원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는 20만 원 기준으로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16년도 1월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수납한 기준으로 하면 되고 세 개는 두 개 이상인데 응. 모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둘 중에 모두 그거라도 이 금액으로 하면 되거든요. 읽어봅시다. 최소 공제 이유 생일 제한인데 할까요? 일에 배울 때는 응. 실은 계약끼리만 아 그랬어요? 16년도 이후끼리 이후 이상이니까 A, B 둘 다 16년도 이상이어야만 수납한 기준, 그러니까 공제금한 기준으로 잠깐만요. 둘 다 이제 16년 이후일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음, 헷갈리네. 그렇게 됩니다. 이후. 이거 제가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이거. 맞는 것 같다.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16년도 이후. 둘 다 16년 이후면은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비례하는 걸로. 그렇게 봅시다. 근데 비례도 예전에는 엑셀로 다 했는데 지금 전산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전산으로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건 다 까먹어버렸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16년도 이후일 경우에만 비례하는 걸로. 공제금 기준 비례하는 걸로. 독택. 맞네. 둘 다 16년 이후 계약. 그럼 계속 해볼게요. 음, 본인 부담 상한제를 한번 해보긴 한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7월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본인부담 상한제가 연말 들수록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알려주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심화 교육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본인부담 상한제 그 개념 먼저 알려줄게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네이버 쳐도 아마 나올 것 같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병원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의료보험 적용받죠.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5만 원 공단에서 내주고 우리가 수납한 비용 5만 원밖에 안 되죠. 그거는 공단에서 다 집계가 돼요. 의료보험 갈 때마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단에서 집계가 되고 그 의료보험 혜택 받은 금액 기준이고 일단 이 개념 설명 1년간 그러니까 소득 대비 소득 대비 병원비를 좀 많이 냈을 때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예요. 그냥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1년 동안 소득 대비 병원비를 좀 많이 냈을 경우에 병원비 부담 줄여주려고 나라에서 환급을 해준 제도인데 이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적정 금액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보험을 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역으로 내는 사람 아니면 우리처럼 급여에서 제하고 받는 사람. 우리는 우리가 따로 안 내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지역으로 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으로 2만 원 낸다. 그러면 이분은 4분인 거예요. 급여 누적으로 162만, 나라에서 급여, 의료보험 적용받은 비용이 162만 원 이상 되면은 초과된 비용은 그 다음 해에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비용은 실손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그 환급액은 우리 실적으로 제하고 처리를 합니다. 어렵죠? 또 한번 할거였는데 어쨌든 이 개념만 알고 갑시다. 그럼 오늘은 소득 대비 병원비를 많이 냈을 경우 나라에서 병원비 부담 줄여주러 환급해주는 뭐 제도구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정도. 이거는 환급은 누가 해줘요, 그러면? 누가 어디서 해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요. 이거 네이버 한번 검색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 많이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제도일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우편으로 와요. 얼마 뭐 해가지고 이렇게 환급될 금액이 있다. 계좌 이거 맞느냐 해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어쨌든 그쵸.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지. 왜 지금 당장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반환 동의서라고 있거든요. 그거 받고 주면 돼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제도가 뭐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만약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환급액은 실손이랑 이중지급 불가. 요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까지 이해되죠? 음. 근데 이게 1분부터 10분이가 그거야.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소득이 적은 사람일 거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막 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그 사람들 황금 나라에 세줄 필요 있을까? 없죠. 소득 많은데 굳이 뭐 나라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에서 10분위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1분위는 87만 원 이상, 뭐 2분위는 101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분위를 정해두고 그걸 초과했을 때 해주는 건데 비급여는 해당이 없거든요. 왜냐? 의료보험 혜택 받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비급여는. 그렇죠? 비급여는 뭐 초과돼서 나라의 환급액으로 발생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손에서 계속 처리해 주는데 뭐 어떤 금액이 해당되는지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요 개념만 오늘 짚고 갑시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부상이라고 불러요. 본부상.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나가서 실무를 하다 보면 본부 초과돼서 그 파업 뜨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여기 내 미결 보면은 이 보이죠? 본부.
여기 주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팝업이 떠요. 확인하세요. 1분위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1분일지 2분일지 3분일지 모르지만 일단 1분위에 해당이 있으니까 1분이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이런 팝업이고 상세 눌러가지고 일단 전화를 해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 이건 이제 근데 저는 이거 좀 팁이라면 팁인데 바로 묻진 않아요. 건강보험료 얼마냐? 그러면은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잘 안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수님이 근번에 뭐 이제 가톨릭 병원 다녀오셔가지고 어지러움 쪽으로 가톨릭 병원 다녀오셔가지고 저희 쪽에 접수해주시고 처리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대구은행 계좌로 처리해드리면 될까요?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 입력해야 할 사항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 본인 부담 상한제가 이제 1년 동안 소득 대비 병원비를 좀 많이 내게 되면은 나라에서 병원비 부담 줄여주려고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해당 사항 있으신지 건강보험료 입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면 실손이랑 이중으로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저도 처음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나가보면 아마 선배님들 진짜 그 통화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들려. 따라 적어요, 멘트. 따라 적어. 본인 부담 상한, 본인 부담 상한다. 뭐 해서 이거를 적어둬요. 적어뒀다가 그냥 그걸 보고 읽는 거지. 아직 못 외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를 이해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냥 이 개념만 가지고 한 다음에 나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런 팝업이 많이 뜰 거예요. 왜? 지금 7월이잖아. 이미 7개월 동안 병원비를 많이 수납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87명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파업이 많이 뜨고 특히 신입이면 신입일수록 저는 9월 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다 본부 이 파업이 뜨는 거야. 전화 안 하고 지급 좀 하고 싶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 본인보다 상한지. 그래서 뭐 전화해가지고 아 그럼 직장으로 수납하시냐 의료보험으로 뭐 건강보험 지역으로 수납하시냐 직장으로 수납하시냐 아 지역으로 뭐 한 3만 원 7천 원 정도 내야 하면 3만 7천 원 입력을 해보고 162만 원이네. 이 사람 지금 누적 얼마예요? 110만 원이거든요. 162만 원 초과 안 하죠. 그럼 이거 저장을 하면은 초과금 0원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입력하고 주면 돼요. 어려울 건 없는데 사실 좀 번거롭죠. 귀찮은 겁니다. 꼭 한 번 더, 전산 받으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온 환자는 예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온 환자는 초과해도 주면 돼요. 삭감 없이 주라. 뭐이 말이에요. 네. 급여 제한 넘어가고요. 항암 방사제 약물 치료. 음, 이거 82페이지,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유병장수 플러스 50% 주는 거. 수술비든 일당이든 50% 준다. 뭐 이거거든요. 아, 사실 저는 이거를 뭐 상품을 외우진 않아요. 유병장수 플러스 보험이라고 외우진 않아요. 50% 잡히면 50% 잡히는 그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이 더 똑똑해요, 그거는.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고 8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저 3년 일하면서 한 번 적었어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봐야겠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암으로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 치료비 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의료심사 올리면 돼요. 의료심사 올리면 해당 사항 있다 그러면은 연산에 잡아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최초 계약 1년 미만이면 50%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일단 자주 안 나오기 전에 넘어가고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세사고 진행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세섭다고 이거 안 배웠어요? 혹시 그러면 그 지금 이론 어디까지 배운 거예요? 그 계약 공제금 배우고 또 비례 배우고 어, 면책 기간 배우긴 했어요. 음, 볼게요. 저는 이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신입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걸 새사고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사고란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담당자가 진행하라고 새로 접수를 해줘야 될지 이 차이거든요. 보면은 실손 의료비의 경우 이제 이번 180일 한도일 마지막 통원일 기준 180 경과 시 신규 사고로 진행이 됩니다. 1년에 180회 한도이며 민직 경우. 이거는 그냥 뭐 신신계약 있죠. 병원별 공제하는 신신계약. 그거는 횟수 한도는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횟수 한도는 없다고 봐도 왜냐면 180회면 솔직히 이틀에 한 번꼴로 가는 건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고 180회 때문에 괜찮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횟수한도는 안 봐도 되고 이번의 경우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9년 8월에서 14년도 4월 이전까지 입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1년 보상 후 90일 면책기간 적용됩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20년도 20년도 9월 입원을 했어. 입원을 하고 어, 21년 이거 어렵죠,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내가 설명하면서도 어려운 거 아는데 자, 봅시다. 요 사이에 있는 계약은 어떤 사람이 20년도 9월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1년도 더 된 21년도 1월에 또 입원을 했어. 근데 이거 못 줘요. 180일 텀이 있어도. 180 텀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외래고 2번 보면은 2번도 180 텀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계약은 이번일 기준으로 1년간 보상이 되거든요. 20년도 9월부터 21년도까지 9월, 21년도 9월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90일 면책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9월부터 10, 11, 12, 3개월 면책 기간이에요. 21년도 10월, 11월, 12월 면책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입원한 건 보상이 불가능해요. 이거 이해돼요? 다시 설명해 줄게. 이 사람은 요때 사이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보상 가능한 기간이 처음 입원한 20년도 9월 처음 입원을 했어요. 보상 가능한 기간은 21년도 9월까지. 그리고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1년간 보상을 하고 이 중간에 입원한 이력이 없다 해도 이 사람은 그냥 첫날 입원한 기준으로 1년간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 사이 입원한 적이 없고 이때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20년도 9월 기준으로 보상 가능한 기간이 자동으로 21년 9월까지라고 돼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 90일 있어. 그러면은 보상 가능한 기간이 21년도 9월까지죠? 10월, 11월, 12월은 면책인 거야. 이렇게. 지금은 월로 봐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일자로 되잖아요. 그럼 진짜 헷갈리거든요. 9월 몇 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월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처음 입원했어. 처음. 이 중간에 입원 안 하더라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입원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이때부터는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해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알려줄 수 있겠지. 핀 제거를 만약에 뭐 핀 고정술 했다 그러면은 좀 미리 알려주면 좋겠지. 이거는 제가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그 나눠 드릴게요. 서울은 제가 그 배진주 대리님께 서류 팩스로 보내가지고 보실 수 있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요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거 9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Q코드가 그 선천성 질환이거든요. 선천성 질환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질병 수술비는 선천성 질환이 있으면은 보상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녀보험에서는 선천성 수술비가 따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설단소증 이런 거는 선천성 수술비에 해당이 되지만 질병 수술비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뭐 60살인데 갑자기 Q코드가 들어왔어. 당연히 안 되겠죠. 선천성 수술비 있을까요? 없어요. 60년이나 살으셨는데요. 선천성 수술비. 담보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그런 담보를 만들 리가 없겠죠. 그런 거. 설단소증 수술은 특히 자녀보험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주지 말고 뭐 그 선천성 수술비 있으면 그거는 주면 돼. 선천성 수술비. 잘 안 나와요. 그것도. 또 이상하게 신입분들 내가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잘 안 나오는 게 갑자기. 받자마자 내가 1년에 한 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 1년에 한 번이 바로 배당받고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교육 끝나더라도 나한테 메신저 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장 용종 절제.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강조를 한번 해주고 갈게요.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 안 나와 있는 건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요. 아, 이건 따로 그냥 봅시다. 대장 용종 절제. 경우의 수가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장 용종.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2개만 봅시다. 777구나 배웠어요? 그건 배웠고. 담보가 있어요. 담보. 담보가 뭐냐면 보험 상품 안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의료비 담보, 진단비 담보, 수술비 담보. 그렇게 세부 내역을 담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질병수술비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체의 일부를 절제나 절단한 경우. 근데 용종은 이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걸로 한데. 용종 절제. 자, 보세요. 질병수술비, 그냥 질병수술비. 단순 질병수술비가 있고, 질병수술비인데 관로하고, 대장 용종 절제 포함. 담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봅시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지우기? 다 지우죠. 개념부터 볼게요. 이게 만약에 뭐, 대장이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용종이, 이렇게 난 거야, 용종이 여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하는 그 방법이 다른 건데, 어, 얘만 이렇게 똑 떼놨다. 그러면 질병수술비는 수술로 안 봐요. Q7703이 뭐냐면 이렇게 잘라냈을 경우 이해되죠? 점막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만 똑 떼어내는 거는 수술이 아니야. 얘는 신체가 아니잖아. 용종이잖아. 그쵸?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거. 이 용종을 떼어내는 건 수술이 아니고 점막까지 깊게 했을 경우에 주는 게 질병 수술비 Q7704. 이게 바로 Q77입니다. Q77. 점막까지 깊게 하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보험에서 상품을 팔아야 돼서. 그래서 이거 만들었어. 요것만 똑 떼도 주는 담보. 그게 바로 질병 수술비 관호 내장 용종 절제 포함함. 그거는 요거 Q704 아니라도 요것만 똑 떼는 것도 수술비 줘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 상품이 이게 문제가 되면서 나온 거란 말이죠. 대장 용종절제 포함 담보가 그 이후에 나왔어.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 용종절제 포함 담보가 없을 때 그냥 질병 수술비 가입한 한 사람들은 뭐 어느 보험사에서는 이것만 떼도 준다고 하던데 왜 약관이 다르다. 공인인계약에서는 이전 약관에서는 이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해서 점막까지 깊게 이제 떼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데 아니면은 수술비 못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좀 모르겠네. 옛날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질병 수술비는 무조건 Q7703 해야 되고 질병 수술비는 자 여기 있죠. 생검용 포셉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용종만 떼어내는 거. 그냥 뭐 이건 Q7704 세부에서 없더라도 그냥 어떤 의사는 용종 발견돼서 용종 절제함이라고 해도 이거는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어떤 의사 소견서에 용종 절제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 질병 수술비만 가입되어 있다. 그럼 못 주죠. 세분에서 받아서 요거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질병 수술비 담보도 있고 용종 절제 포함 담보도 있어. 근데 이 사람 Q7703 했어. 그러면은 둘 다 줘요. 둘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두 개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Q7703 아니고 뭐 Q7701 그냥 용종 이거 생검 포셉만 했대. 검사하기 위해서 용종을 떼서 대장 용종을 떼서 그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한 게 세부되었어요. 확인이 돼. 검사했대.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만 줘야 돼. 근데 전산에서 이것까지 다 같이 잡거든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체크 풀 줄 알아야 돼. 이거 이해될까요? 강복 이해돼요? 대장 용종 될 때? 네. 응.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데 막상 이거 실무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건 근데 진짜 자주 나오고 진짜 자주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같이 봅시다. 이거 합니다. 어, 10분. 네, 이거. 응. 포셉 있고 여기에 또 Q7704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수술비랑. 이거는 무조건 세분 역사 받아야 돼요. 적어줄게요. 이거는 근데 세분 역사 없어. 그냥 확인서에 뭐 의사가 뭐 검사하면서 용종이 발견돼서 절제했다. 주면 돼요. 세분 역사상에 그냥 검사료 이렇게 있고 써도 주면 돼요. 아, 이거 서류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내가 찾아볼게 한번. 있으면 보여줄게요. 10분 일단 쉬고 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저 한번 볼게요.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 이거 은근 많이 헷갈려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서 입원을 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입원을 했어. 그러면 교통상해 입원 일당을 줄 수 있냐 없냐 문제인 거죠. 줄 수 있어요. 상해 입원 일당도 줄 수 있어요. 자부치는 못 주겠죠.
피보험자 아래 정한 사고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때 보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상해 입원 일당 약관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 운행 중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이제 탑승 중 하지 않은 때 및 운행 중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 충돌 접촉 시. 자동차는 뭐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 기타 교통수단, 뭐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전거, 스쿠터, 항공기, 선발, 제령 등등. 이거 뭐 자주 나오냐면은 자전거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입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줄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청구하시거든요. 줄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다 넘어져서 준 거 교통상해 입원 일당 줄 수 있고요. 자전거 타고 넘어진 거 교통상해 입원 일당 줄 수 있고 엘리베이터 탑승 중 갑자기 뭐 승강기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쳐서 입원했다. 교통상해 입원 일당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걸로 확인하느냐? 차트. 차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입원. 상, 뭐 에스컬레이터 상해 입원. 가능.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료 파트로 합니다. 진료 파트. 의사 선생님께서 이분이 뭐 제가 뭐 어제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넘어져서 했다 뭐 하면 그 차트에 아마 적어 놓겠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 차트를 보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저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넘어져서 입원했어요 하면서 입원 확인서를 넣어줬는데 M코드야. 경추 뭐 후간판 탈출증 M 뭐 코드로. 그 M은 질병이죠. 그럼 상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못 주겠죠? 그러면 상해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측에 확인해서 상해 진단 확인되는 서류랑 진료 차트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응, 못 줘요. 상해 진단명 및 진료 차트로 확인하면 됩니다. 교통상해. 교통상해인지 그냥 상해인지 모르잖아. 그쵸? 그냥 상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교통상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도 필요하고 그냥 상해 확인하기 위해서 상해 진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이어서 보면은 우리 원래 임신질환, 임신 뭐 출산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비 면책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보험이 있어. 담보가 따로 있거든요. 임신질환 실손의료비라고 담보가 따로 있어요. 이거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임신 기간 중 입원에 대해서 공제 기간 없이 지급을 하지만 자연분만은 4일 공제란 게 뭐냐면 4일을 빼고 4일 빼고 근데 저 이거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던 게 보통 제왕절개를 하면은 뭐 6일 입원하고 일주일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일 공제하고 나면 줄 게 없어. 그리고 이게 참 보험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보험은 그건 것 같아요. 그 특이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건강한데 제왕절개 한 게 아니고 산모의 위험도가 있다든지 아이 위험도가 있어서 제왕절개 입원을 해서 일반 사람보다 뭐 2주 동안 입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산이 안 잡힐 거거든요. 보면은 4일 공제, 8일 공제가 있다는 거.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분만은 4일 공제, 제왕절개는 8일 공제. 솔직히 자연분만 하면 보통 한 3일 입원하고 만다던데, 그쵸? 3일 입원하고 퇴원하기 때문에 4일 공제하면 줄 게 없고. 제왕절개도 뭐 일주일 하고 마니까 줄 게 없는데, 특이한 경우를 위해서 이 안보를 만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임신하고 질병 일당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병 일당 무조건 안 되고, 의료비는, 질병 아닌, 안 돼. 다음에 102페이지. 군대기간 이상을 입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게 이제 특이한 경우죠. 예를 들어 산모의 위험, 뭐 다른 합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산모가 좀 고위험군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제왕절개를 하고 한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 배제하고는 보통은 8일 미만, 4일 미만으로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거 줘본 적이 없긴 해요. 담보가 근데 있기도 하고 청구하는 거는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약관 보시면 4일 공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3일 입원하셔서 해당사항 없다. 자연분만으로 3일 입원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 약관 보시면 제왕절개 8일 공제인데 7일 입원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면책 안내만 해봤지 지급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강복? 네. 응. 그래서 만약에 의료비도 있다 하면 의료비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100일 사례 2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총 수납한 비용이 160만 원이다. 160만 원에 예를 들어 6일 입원했다. 그럼 6일 입원 횟수 분의 총 입원 횟수 6일에서 통상 기본 공제 4일 공제, 자연분만일 4일, 제왕절개 8일 공제하고